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몇십 년간 노력을 했고요. 또 새로운 도전으로 자체 방송국 배우는 TV를 개국했습니다. 예라고는 사람 중심의 또 사람을 위한 휴먼 컨설팅을 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우면서 또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TV를 지금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 그 배우는 TV가 특히나 허은아의 콜라병 속 사이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이 궁금하시죠? 바로 허은아 대표님 먼저 모시고 우리 기쁘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허은아 대표님! 소리가 붙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생 좀 이렇게 하고 다니시고. 네, 그렇군요. 네. 네. 허은아 대표님, 네. 제가 좀 전에 그 콜라병 속 사이다, 또 배우는 TV 이렇게 네. 제목을 좀 선언을 해봤어요. 네. 배우는 TV가 아무래도 제가 생각에는 언젠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간직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배우는 TV 어떤 TV인가요? 배우는 TV요? 네. 우선은 이 배우는 TV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권대희 아나운서와 함께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MC 하랴 또 모델도 하시고 네. CF도 찍으시고 네. 정말 바쁘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같이 MC 해주시면서 네. 이곳을 밝혀주시기 위해 와주신 부분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해라고. 예. 이해라고. 예. 배우는 TV는 네. 이렇습니다. EBS 하면은 뭐 아이들 교육. 그렇죠. 네. 아이들을 대학 가기 위한 뭐 교육 이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네. 그런 거라면 배우는 TV는 어른들을 위한 방송. 어른들이랑 그렇죠. 우리가 사실 학벌이 상당히 높아요. 높아요. 네, 우리나라 많이 서울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죠. 많이 대학과고 박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놀고 먹고 일하는 걸 정말 모릅니다. 근데- 놀고 먹고 일하는 걸 모른다. 그렇죠. 그 얘기구나. 네. 잘 놀고, 잘 먹고, 또 잘 일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잘 배울 수 있는 이거군요. 역시 맞는 예, 훌륭하십니다. 단순히 놀고 먹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쩌면, 네. 즐겁게 재미나게 배울 수 있는 놀고 네. 먹는 거를 네. 그 이야기를 하는 TV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콜라병 속 사이다? 이것도 좀 독특해요. 네. 이거 어떻게 짓게 된 건가요, 이걸? 콜라랑 사이다는 뭐죠? 탄산수잖아요. 탄산음료. 예, 네. 탄산음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큰 코, 탕하고 이게 그런 거? 고 그 탄산수를 마시게 되면은 트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때? 완전 시원하죠. 속 시원하죠. 예, 그렇게 속 쏘고 속 시원한 토크쇼를 제 꿈이 사실은 예. 한국의 오프라이기. 역시 여기서 그렇죠. 이해라고. 예. 아무도 저를 토크쇼 네. 불러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진짜요? 아예 제가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네. 톡 쏘고 정말로 이 재미난 네. 그리고 특히 이 강연 시장에 있는 강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놀고 먹는지 이거 여기 앞에 많이 오셨는데 일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몇몇 보니까 잘 놀고 먹고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특별한 또 손님을 모셨잖아요. 네. 그냥 오늘 첫 회니까 이분이 딱이었다 뭐 이런 풍문이 들리던데. 그렇죠. 네. 처음에 이 컨셉이 정해지자마자 네. 제 머릿속을 탁 지나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고 먹는 걸 가장 잘하시는 정말 그런 교수님을 네. 모셨습니다. 유영만 교수님이십니다. 이런 호응을 평소에 자주. 저 잘 안 합니다. 이 토크쇼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않으면서 네네. 시작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괜찮으셨죠? 네, 오랜만에 안겨보니까. 오늘 교수님 네.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거든요. 네, 듣고 나오셨죠? 네. 네, 뭐 아무튼 컨셉이 놀고 먹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노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오늘 강의 제목도 들으시면 이따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네. 세계 최고의 성현이 공자, 맹자 이런 사람보다 네. 놀자.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성현이라는. 역시 네. 유영만 교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또 다른 성격을 등극할 놀자, 먹자, 또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앞에 제목을 보시면 지식생태학자 이영만 교수의 난리지가 아니고 논리지라고 하잖아요. 네. 이 K를 제가 조그맣게 하고 N을 크게 잡으시면 오늘 지혜가 있는 지식은 논리지예요. 난리지가 아니고. 그래서 자, 논리지가 뭔지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놀자와 웃자 이렇게 되면 창조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저는 이제 앞에 이름 앞에 보면요, 명함 앞에 항상 이렇게 지식생태학자, 제 이름이 영만이라서 이메일 영만 꼭 아셔야 돼요. 지식생태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생선 중에서 가장 변신을 잘하는 생선이 명태인데요. 명태를 갓 잡은 아이를 생태라고 하는 건 아시죠? 네. 네. 그걸 그러면 그냥 말려버리면 북어가 되고요. 네. 명태 새끼를 말리면 뭐가 되냐면 노가리가 돼요. 명태를 반만 말리면 코다리가 되고, 코다리는 코를 깨내가 코다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명태를 바닷바람에 말리면 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얼렸다 녹였다 이렇게 하면 황태가 되죠. 그렇죠? 황태는 또 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저희가 이 되는데 오랜 실험과 역경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황태가 되기 전에 중간에 많이 다 떨어진 아이를 낙태라고 해요. 아무튼 저는 지식생태학자라서 자연의 생태계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애들의 생존 원리를 연구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변화 또는 지식을 창조하는 메커니즘 이런 데 대입하는 게 지식생태학자인데요. 이 생태학자가 겨울에는 지식동태학자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재미있게 웃으시러 오셨잖아요. 저기 보시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곡선이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 직선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이렇게 입모양이 곡선인 사람, 곡선이 사람을 더 가깝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긁지 마시고 인상을 피세요. 제가 오늘 인상을 긁고 오신 것 같은데 좀 피게 만들어드릴게요. 공자맹자, 웃자 놀자. 제가 오늘은 이제 웃자와 놀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는 삶도 긁히지만 인생을 피면 얼굴도 피면 인생이 핀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아까 제가 논리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엄숙하고 논리적인 거는 난리지고요. 재미있으면서 의미심장한 지식은 논리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그 대학 교수들이 강의할 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강의를 1시간 들으면 재미있어요? 주로 그런 강의들은 듣고 나면 졸리고 골 때리고 골치 아프고 의미가 이렇게 머리에 계속 꽂기 시작하면 머리에 의미가 꽂히는 게 골 때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여러분 골치 아프시는 것 같아서 의미를 심장에다 꽂아드릴 거예요. 의미가 심장에 꽂히는 순간 의미심장 되죠. 의미심장의 정의가. 자, 오늘 제가 명쾌하게 머리를 맑게 해드릴 거예요. 이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계속 쓰면 머리가 뻑뻑하잖아요. 그때 나가서 땀을 흘리면 몸도 상쾌해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땀을 흘리지 앉아서 침을 흘리지 않아요. 땀과 침의 차이가 뭔지 한번 여기까지 써보세요. 땀하고 침의 차이. 땀은 수증기가 있어가지고 썩지 않지만 침은 수증기가 없어서 썩어요. 땀은 또 방향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땀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침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건강에 이상이 되는 거예요. 땀과 침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땀은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침은 교환이 가능하다는 게 박사님 벌써 땀 흘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유쾌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통쾌하세요? 네. 이게 사쾌. 상쾌하고 명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면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오쾌,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성적으로 재미있고 이성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합치면 의미심장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잠시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의 시인 중에 폴 말레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각한 사람은 아이디어가 없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심각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심각한 사람 치고 아이디어 많이 있는 사람 봤어요? 조세현 교수 너무 이상한 짓 하지 마. 대낮인데. 그래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네? 이 강의할 때 제일 어려운 대상들이 누구냐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2급 이상. 이분들 모아놓고 강의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요. 보니까 얼굴에 맞박 근육이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째려봐요. 재밌는 이야기를 웃어야 되는데 웃질 않아요. 표정 관리하면.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맞박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맞박 근육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자연스럽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엄수, 근엄, 심각, 건의 이런 애들은 이제 다 집에다 보내놓고 저런 애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 절대로 놀 수가 없어요. 재미있지도 않고.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또 칼 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중이요? 칼 중이에요. 융. 재밌어요? 네.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은 지적이고 지성적인 거로 되지 않는다는 거. 뭐가 돼요? 놀이 충동, 플레이. 놀이 충동이 창조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놀아야 되는데 우리는 놀지를 못해요. 놀면 뭐라고 해요? 놀고 좀 빠졌네. 보세요. 여기 창조에 어떤 거는 장난이 난동을 일으킨다. 난동을 일으킨다. 이거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장난이에요, 장난. 옆 사람 한번 장난 쳐보세요. 우리는 장난치면 뭐라고 그랬고? 너 지금 장난하냐 지금? 장난도 못 치고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늘 엄수, 근엄 이러니까 이게 창의가 안 나오는 거죠. 난동을 일으키는 동심, 장난치고 싶은 충동, 네? 이 난동, 충동 얘네들 다 형제 같은 형제. 여기 보시면 일과 놀이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강신주 박사가 얘기한 거죠. 행위,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는 놀이, 불일치하는 놀이. 그러니까 노는 사람은 수단과 목적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술상무는 놀이예요,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이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목적과 수단이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술상무는 띄워서 써요. 아세요? 술친구는 붙였어요. 술친구는 어떻게? 붙여 쓰고 술상무는 띄워 쓴단 말이에요. 네? 우리 술친구 저기 조세현 맨날 밤에 주님을 모시는 그 다음에 놀이는 익숙한 걸 낯설게 해요. 일은 낯선 것을 익숙하게 바꿔가지고 틀어박히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재미가 없지 익숙하니까. 놀이는 익숙한 게 낯설게 바뀌니까 늘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의 정의는 대충 노는 게 아니고 어제와 다른 것을 익숙한 것을 계속 낯설게 바꾸면 신기하고 호기심이 땡기고 재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을 놀이처럼 바꿔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재미있고 의미있게 하려고 해요. 재미와 의미가 두 마리가 토끼가 다 잡혀야 되거든요. 이거 봐보세요. 재미없는 의미는 견딜 수 없는 질환이고 의미 없는 재미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네? 그래서 재미있게 하려면 극적 분위기 연출, 드라마처럼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유쾌한 시각 언어 사용, 의미심장한 이미지, 의미심장한 이미지를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전복을 찌르고 파고들게, 특이한 메타포로 각인시키게. 메타포 이런 거 사사구통이 뭔지 이런 거 다 있다 말씀드리고요. 에피소드, 그 다음에 자신감으로 사람들을 불끈지게 하는 이제 재미있는 신기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인터넷에 무슨 사진인데 사장님 표정이 이러면 그 회사에 바로 사장님 부장님 사원은 놀라 자빠져 있어 벌써. 저런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요? 네? 재미없어요. 저 사람 저런 데 가서 아이디어 냈다가 맞아 죽어요. 일단 얼굴이 화사한, 네? 웃는 이런 회사에 아이디어가 많고 그 회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미국에서 나오는 원더브라 광고인데 원더브라가 이렇게 푸시업 브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커진다는. 근데 광고를 봐보세요. 서울시 지하철 경계선이 여기 있는데 원더브라 착용한 여성을 경계선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못 웃는 사람은 이게 멍하네. 이거 제가 굳이 설명해야 돼요? 사고 납니다. 그렇죠.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얼마나 파워풀한 광고예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리는 거예요. 하나씩 착용하세요. 이게 조기 경보기 이런 비행기 보셨어요?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봐보세요. 조기 주워다가 비행기 날개 붙이면 조기 경보기라는 세계 최초의 조기 경보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창조는 이렇게 장난치면서, 네? 르네상스 시대 모든 창조가 다 장난치면서 생긴 거야, 장난. 근데 우리는 장난을 치면 장난하냐 지금 뭐? 우리는 놀고 자빠졌네. 놀지도 못하고 장난도 못 치는 거예요. 자, 이 광고가 보석 광고인데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보석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자가 보석을 열어보기 전에는 남자가 뚱뚱해 보였는데 보석을 열어본 다음에 남자를 다시 보니까 똑같은 남자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시장은 누가 움직여요? 시장 전문가 또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마음을 빼앗는 사람, 마음 사냥꾼, 마음 도둑. 이게 바로 세상을 움직인다. 그래서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동시키면 돼. 이게 동자가 움직일 동자잖아요. 하나는 느낌이 움직이는 거, 하나는 행동, 동작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죠?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이해를 시키자. 이해를 시키면 고개 끄덕끄덕해. 뒤돌아서 딴짓해. 너나 잘해라. 근데 심장을 움직여놓으면 감동하면 행동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저런 심장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재미나게, 의미심장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재미나게 하는 방법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안 돼요. 뱀장수한테 배워요. 그래서 조선국이 뱀도 한번 살아봤잖아요. 선생님 봐봐. 정답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신념을 팔아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 이 사람은 미지, 아직 모르는 걸 파는데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걸 팔아요. 설명하고 논리에서 주로 머리를 공략하는데 이 친구는 설득, 감정 어디를 공략해? 가슴을 공략해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게. 이 사람은 뱀을 파냐 이게 목적인데 이 사람은 이해시켰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배우면 졸려요. 이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유혹의 기술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홀딱 반하게 만들고 서로 잡아서 기울들어 버리고 흠뻑하게 새어나오지 못해서 만들고 마법에 걸려서 속수무책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책이 속수무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덫에 걸려서 오죽거리고 내가 혼을 쏙 빼서 미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마케팅 전문가들, 브랜딩 전문가들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열정 없는 애정은 탐닉이고 애정 없는 열정은 무모하다. 누가 남긴 말이 참 명언이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재미나게 강의하는 사람들을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6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사자가 하수강사 1사자. 얘는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강의하는 사람. 노동. 얘는 사이비사자. 거짓말해. 사이비사자. 얘는 선비사자인데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체험이 없어가지고 주로 남의 이야기를 설명해. 그러니까 볼 때려요. 기존 강사, 스승사자. 이 사람은 주로 즐겨. 영감을 줘요. 저 같은 사람 주로. 절대 강사, 이 사자가 죽을 사자야.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해요. 김구나 브루투스처럼. 응? 마지막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사전에 나오는 말만 하는 신격 강사. 거의 범죄 발성. 응? 그래서 우리가 1단계부터 이렇게 6단계까지 가야 돼. 근데 5, 6단계는 이거는 소수의 몇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강사들이 꿈꾸는 수 있는 건 4단계가 아닐까. 응?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사람을 휘어잡는 5광 전략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성광. 이게 상광, 섬광 발음이 비슷하죠. 상광, 섬광. 관심을 유발하고 욕망을 차갑게 일단 두근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근거리죠 지금. 예. 그다음에 지금 팔광, 말광. 발음이 비슷하죠. 팔, 발. 항상을 심어주고 기대감을 유발해. 그다음에 이제 달아올리게 만들어 열광, 열광, 일광, 열광. 발음이 비슷하죠. 애간장을 태우고 긴박함을 줘서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이격을 가하고 진한 영혼을 남겨요.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비관, 감동과 감탄. 그래서 또 듣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보수업에서 논리지가 뭐냐면 딱 놀면서 하는 지식을 창조하는 거예요. 보수업에서 뭘 배울까?
필고스터에서 비풍초 똥탈산 이거 뭐예요? 백도장을 버리는 순서란 말이에요. 포기와 버림 이로 얼마나 멋있어요. 하사부통 5구짜리 4장, 10구짜리 4장, 피 9장 따면 1점이 안 되잖아요. 17장 따는 이 사람 점수가 안 나와. GS2 이런 뭐냐면 고스톱에서 2등이 돈 따는 거예요. 마음패, 피박이네, 쇼당. 의사결정해야 돼, 쇼당 때 의사결정 잘못하면 그냥 망하게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제 2부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학 교수이면서 지성인이지만 제일 밥맛 없는 지성인은 야성이 없는 지성은 싫어합니다. 네? 지성 없는 야성은 야만. 그래서 제가 지성인이면서 체력 단련에 몰두하는 이유는 뭐냐? 사하라 사막에서 히말라야에 갔다 오는 이유가 뭐냐면 매력이 있어. 어디서 나오냐면 체력에서 나옵니다. 체력.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논리지예요. 말장난하면서 노는 거.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말장난밖에 못해요. 근데 저거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남다른 경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현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고는 남다른 경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를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하는 지식 생태학자예요. 이렇게 욕망하는 지식 생태학자를 끊었던 의미 욕만하는 지식 생태학자. 욕만하는 지식 생태학자가 아니라 욕망하는 지식 생태학자.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재미나게 사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늘 도전적으로 살아요. 열정적으로 살고, 그리고 취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다. 우리가 술에 취해야만 취할 수가 있어요. 조세현 교수가 해보시니까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아요. 봐보세요. 혁신,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정상에 올라간 사람 치고 정상인 사람 봤어요? 비정상이잖아. 비정상이니까 대나적인 뭐가 정상인 사람 다 지금 일해서 이지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형이 그 모양 보린 거죠. 그래서 정상인 사람은 열광을 하지만 비정상인 사람은 열정적으로 자기를 노리고 열정 낙서에 와가지고 열정과 열광의 차이가 뭐냐? 12,000명이 모였더라고요. 설에 의하면 25,000명이 모였다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모인 이유는 잠깐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지들의 본 공연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네들 열광하러 왔지? 열광. 예? 열광할수록 허탈감, 허전함이 밀려오지만 열정을 발휘할수록 뿌듯함과 성취감이 스며든다. 이거는 별로 열광을 안 하더라고요. 열광할수록 발광하지만 열정을 발휘할수록 정열적으로 몰입하고 싶어진다. 여기도 별로 발광 안 해요. 이제 이거에 발광하더라고요. 열광할수록 후유증으로 침이 나오지만 열정적으로 몰입할수록 부산으로 땀이 흐른다. 여러분 지금 침 흘리고 있습니까? 땀 흘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열광을 침 흘린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또 재밌게 사는 방법을 이렇게 체인지, 제가 쓴 책 중에 체인지라고 있어요. 영어로 체인지가 한자로 체인지하고 발음이 똑같죠. 제가 세계 최초로 놀면서 만든 지식이에요. 놀리지. 유형만의 체인지로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함부로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일단 재밌게 살려면 체험을 바꿔야 돼요. 어제와 다른 도전을 해보시고, 어제와 다른 사람 만나고, 네? 어제와 다른 책 읽고, 네?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융합을 해서 술 마시고, 네? 늘 색다른 방법으로. 네? 그래서 저의 주말은 늘 부킹이 완료돼 있어요. 주말에 너무 부킹하지 마시고 책을 읽으시라고. 책. 북트가 책 읽는 거잖아요. 라이터. 정말 멋진 정의가 있어요. 저는 작가이거든요. 작가. 글 쓰는 작가. 작가가 뭐냐? 쫙 가보세요. 영어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을 해드릴게요. 책에다가 뭘 싣는 사람들의 트랜스퍼, 카페인을 책에다 싣는 능력을 갖고 있는 특별한 올거리입니다. 네? 오르가즘 오지 않아요 지금? If you wait for inspiration, 영감을 기다려서 계속 기다리면 라이터가 작가가 되는 거 웨이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글발. 글발은 어떻게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완벽한 글을 쓰려다가 완벽하게 못 써요. 둘째 말발. 말발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끝발이 있어요. 이 세 개가 없으면 그냥 오리발 내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주로 글 쓰는데 치명적 글쓰기를 합니다. 생태적 글쓰기. 예, 정문일침, 전화위복. 이 전화 위에 복이 있잖아요. 전화 위에. 우학산 이걸 보시라고 지금. 아, 네. 전화 위복, 전화 위에 복이 있잖아. 전화 위자 글쓰기. 패러디 글쓰기, 사사구통, 비유적 글쓰기, 유혹의 기술 이런 거하고 오감 전략 연결시키는 이종결합적 글쓰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 글을 보고 열광을 하는 거죠. 침을 흘리고 침이 떨어지잖아요, 책에. 자, 말이 아직 깊지 않아서 반이 깊지 않아서 와인과 여인의 공통점을 자 와인과 여인의 공통점을 제가 호기심이 생긴 건 와인이 누워 있더라고요. 와인이 누굴 왔죠? 성숙한 여인과 숙성된 와인일수록 품격 있잖아요. 그죠? 품격 있는 여인들 많이 오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포도와 여인일수록 깊은 향이 있어요. 멋진 여인과 좋은 와인일수록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려요. 디캔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싼 와인만 디캔팅하지 싸구려 와인은 그냥 마셔야 되는데 멋진 여인을 그 뒤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와인 전문용어로 꼬달리를 하고 있어요. 꼬달리. 이게 와인을 마신 다음에 남는 잔향을 꼬달리라고. 와인을 비싼 와인을 마시면 3일 동안 가요. 향이. 멋진 여인을 만나보세요. 호 대표님 같이랑 3일 동안 향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버지. 멋진 여인과 와인일수록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낮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밤이 되면 또 야하게 여인과 와인은 저마다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다 달라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만두가 놀랄 만두라는 만두가 있어요. 오늘 놀랄 만두 한가요? 네. 그럴 만두 해요? 네. 네팔에 가면 하트 만두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열정낙서에서 당연히 이런 표를 하나 던졌더라고요. 힘들어야 힘들어간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사람은 힘이 들어야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힘을 쓰기 시작하고 이전에 없었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상황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남보다 잘하자. 청춘경이가 쓴 책.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영원히 불행하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조금 더 something different. 그러면 양주 중에 something special이라는 양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영화 3개 보셨죠? 네. 네. 3개 한 5번 보셨나요? 3번 봤어요. 3번 보세요? 3만 보셨죠 거기서? 기억은 안 보고. 근데 이 색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만의 독창적인 컬러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할 때 저만의 컬러로 강의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아무나 못 따라해요. 제 책 쓸 때 저만의 컬러로 책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독창적인 컬러,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네? 다 여기 색깔 있는 여자들이 오신 것 같아요. 빨간 색깔, 까만 색깔, 하얀 색깔. 그래서 세상은 진리가 뭐냐면 자, 이 색으로 기회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저만의 독창적인 강의의 색깔로 여러분의 경계하는 마음을 사정없이 무너뜨리려고 온 거예요.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는 색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 그래서 색계는 영화를 똑같이 보고도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색만 보고 끝났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지식을 창조하는 논리지의 본능이에요. 제 인생의 철학을 한 장에 담은 거예요. 제 인생의 저의 비전, 지식생태학자, 저의 미션, 저의 전략, 읽기, 쓰기, 가르치기, 실천하기. 바깥에 있는 건 저의 핵심 가치, 저의 핵심 역량. 기업에서는 저런 것들을 제가 한 장에 담아서 책상에다 놓고 저의 핵심 역량, 컨셉 기획력, 독창적 디자인력, 저돌적 실행력. 이게 제일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슬로건이 있는데 비전, 신체적 야생성을 그다음에 감성적으로는 열정이 넘치고 지적으로는 투명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는 전율. 저 4가지가 다 섞이면 전율하는 인간이 그래서 늘 사진작가 요한 에릭슨인가 이 친구가 봐보세요. 이 사람이 사진 한 장인데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 뒤에 생긴 길을 쫓아오는 놈들은 영원히 인류밖에 안 되지만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실존을 어떻게 증명하냐, 지독한 독서는 남한테 개념적 충격을 주기 위해서 틀리는 데 나온 책이나 대책 없이 읽어요. 꼴리는 대로 아무 글이나 일단 써요. 자, 열정적 글쓰기, 감동적 강연 준비하면서 배우고 소통하면서 성공하고, 아무튼 이렇게 말하고 쓰고 읽고 이 세 가지가 저를 증명해보는. 그래서 제가 브리콜레 대학을 만들어 드리대학교를 만들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드리대학교 저질러고 드리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아닌 말고 드리대는 중 애당 초등학교 세상은 드리대고 저지른다. 결혼하실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혼했어요? 선생님이 아직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논리적으로 판단력이 뛰어난 거예요. 결혼하는데 필요한 능력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판단력 상실. 판단력이 없어져봐야 결혼을 결정해요. 정답이에요. 세상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좋아서 미친 듯이 해요. 싫은 일 미친 듯이 하는 사람 봤어요? 좋아서 미친 듯이. 진선진미, 수단과 목적이 구분되잖아요. 진선, 과정의 아름다움, 결과의 아름다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수단과 목적이 구분되는 걸 알았어요? 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연습도 실전처럼 이 수적 천석이 뭐냐,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바위에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실천의 진지한 반복, 그것이 위대한 성과를 이룹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유형만 교수님 좀 전에 네. 강의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역시 1회 출연자답다. 네. 정말 잘 모셨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네. 오늘 뭐 논리지, 논리지 강연하셨잖아요. 네. 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정말 공자, 맹자 다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놀자와 분들을 모셔와서. 먹자 네. 새롭게 등극하는 순간이네요. 네. 스케줄이 이렇게 많으시고 하면 사실은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평소에. 근데 그건 쓸데없는 우려인 것 같고요. 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또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아침은 철저하게 챙겨 먹고요. 네. 아침을 안 먹으면 오전에 기운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점심은 마음의 점을 찍는 게 점심이거든요. 마음의 점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지만 또 밥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오후 시작되기 전에 중요한 행사. 네. 저녁은 주로 이제 주님을 모시죠. 술주자. 네. 주님 어디 갔어, 조셉. 아무튼 저녁은 또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면서 네. 와인을 마시는 여인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허나 대표님은 저는 식사 잘 못하시지 않으세요? 식사 네. 저도 이제 강연 다니고 바쁘면 이제 김밥을 사랑하다가 지금 김밥이 싫어졌어요. 워낙에 김밥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지금 우선은 우리 유영만 교수님하고 점을 찍었던 사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광이다. 점을 몇 번 찍었죠. 예, 아직 와인은 우리 주님은 같이 한번 못 모셔본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혹시 또 따로 챙겨 드시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예, 글쎄 뭐 특별하게 밥심이 최고잖아요. 세 끼 밥 먹고. 그런데 뭐 홍삼을 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삼 늘 챙겨 먹고, 그다음에 비타민을 보통 사람의 두세 배, 한 6,000cc 먹고요. 이왕주 교수인가요? 비타민 박사님, 그분 막 말씀을 받들어서 잘 먹고, 특별히 다른 거 먹는 건 없습니다. 네, 많이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다음에 제가 음성이 고향이라서 조만간에 음성의 홍보대사로 임명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른 데 관심은 없고요. 음성의 네. 특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성의 특산물이 뭐 담배, 인삼, 고추, 칡즙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제 보통 아마 지금 방송 함께 보시는 분들이
교수님 왠지 특별한 걸 먹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똑같은 걸 먹고 있었던, 그렇죠? 특별한 건 없는 건데 그래도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먹는 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두고 계실까 이런 좀 궁금함도 생기거든요. 음식이 네. 지식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약간 엉뚱하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만드는 지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빵 먹는 사람이 만드는 지식과 우리 같이 국물이 있는 밥과 반찬 이런 국물을 먹는 사람들의 만드는 지식은 판이하게 달라요. 뭐 썰렁한 농담이지만 국물도 없다 그러면 심한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물을 먹어야 돼요. 빵 먹는 사람들은 네. 빵, 그다음에 뭐 스테이크 이렇게 하나씩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 독립적 지식을 만들어내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빵, 밥과 반찬, 밥과 국물 뭐 이런 식으로 관계성의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굉장히 관계론적 지식이 많아요. 서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적 이런 유대감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많고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개체, 개인 그런 어떤 독립적 이런 것들 개체성을 강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먹는 게 단순히 그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사유하는, 생각하는 생각의 음식이기도 하다. 저는 네.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이 질문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원래 나이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연세보다 상당히 동안이세요. 그러면 그 동안이라던가 얼굴 색임새뿐만 아니라 생각의 동안을 갖게 하는 어떤 나만의 음식의 비법은 이게 있다. 이 음식을 꼭 챙겨 먹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음식을 특별하게 먹는 다리를 것보다는 떠시는 거 보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 저기 동안의 비결은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 아. 네. 음식은 남하고 비슷하게 먹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타바타를 시작했어요. 타바타가 뭔지 아세요? 그 고강도 집중 훈련 해가 땀을 흘리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20초 동안 격렬하게 운동을 시키고 10초 쉬고 20초 격렬하게 운동하고 10초 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하고 나면 완전 진짜 기진맥진하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쫙 흘리는. 그래서 네. 땀을 흘리는 것이 정말 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분들이 맞아. 사실 뭐 먹는 거 뭐 다 거기서 거긴데. 네. 동안의 비결은요. 네. 네. 꿈꾸는 동안은 동안이에요. 네. 아, 꿈꾸는 아니 뭐 박수 치고 싶으면 막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네. 주저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시고.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 네.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걸음걸이도 틀리고 뒷모습도 틀리고 얼굴 표정 다 틀려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고 그다음에 그 동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만든 말 중에 하나가 꿈꾸는 동안은 동안이다. 네. 네. 완전 말돼요. 요즘 표현대로 완전 말돼요. 네. 근데 그 아까 그 강연주 속에도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 와인과 여인을 비교하기도 하셨고 또 이제 두 분 또 저녁에 와인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이제 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저녁에 술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술을 좀 마시는 것도 아무래도 좀 더 즐겁게 마실 수 있는 방법들 이 많이 고민인데 사실 잘 몰라요. 과연 우리 유영만 교수님은 술 먹는 자리에서 어떤 분위기실지 또 어떤 술 종류들을 제조를 하시는지 등등 막 궁금증이 막 생기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는 게 재미없는 이유는 어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예요. 아까 놀이하고 일의 차이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것도 재미나게 마시는 방법은 네. 어제와 다르게 마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융합주를 만들까 늘 이렇게 상상하고 설레이잖아요. 저녁이 오기 전에. 그래서 어제와 다르게 술을 융합해서 응? 제가 전공이 지식 융합이라서 모든 걸 융합을 해요. 그렇게 색다르게 네.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리추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리추얼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인데 사람들이 리추얼이 다르면 마음이 설레요. 자, 오늘 술자리에서는 어떤 리추얼, 어떤 특별한 방식의 뭐 이벤트나 이런 게 있을까 자꾸 기대가 되게 하고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끝나고 제가 이제 이태령 갈 거거든요. 강원도에, 저 가평에. 네. 거기 와인 마시는 1박 2일로 마시는 모임이 있어요. 1박 2일 동안 와인 마셔요?
재밌잖아요. 지금 막 네. 가슴이 설레요.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여기도 아마 한 여인이 같이 가려고 온 것 같은데. 저 뜬금없는 질문인데 그러면 사모님도 늘 뵐 때마다 설레시겠어요? 네. 사모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벤트를 마련하죠. 예. 일주일 동안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자체가 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그게 이벤트. 즐겁게 해드려야죠. 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약발이 가니까 남편이 편하게 지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부인을 바쁘게 만들면 돼요. 허은하 박사님처럼 이렇게 바쁘게 만들면 남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많이 씁니다. 저. 목소리 떨리시네요. 여보 미안합니다. 아, 이제 네. 먹는 얘기 요 정도로 하고요. 네. 이제 좀 노는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침 또 술 마시고 저녁에 또 이제 와인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그 노는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은. 네. 네, 한국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당하는 게 너무 놀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라 해도 안 떠나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카드 긁으라는 얘기인데 열심히 일한 당신 카드 긁어라. 그 얘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제 인생의 철학은 긁지 않으면 긁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하라 사막을 가는데 네. 그게 왕복 다 합치면 700만 원 들거든요. 물론 이제 남의 돈으로 갔다 왔지만 스폰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 앉아서 고민하는데 나가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전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는 그만큼 노는 방법도 많다는 거거든요. 네. 노는 게 꼭 술 먹는 것, 노래방 가는 거. 난 제일 싫은 사람들이 술 먹고 노래방 가는 사람들. 예? 노래를 왜 돈 내고 가서 불러요? 예? 돈 내고 가서 노래를 못 부르지만 왜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르냐고요? 예? 돈을 받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래 좀 불러보시겠어요? 돈을 좀 드리면 어떻게? 이따 밤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노는 거를 저는 스스로 잘 논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노는 사람들은 참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저랑 노는 거. 수준이 안 맞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아야 할지가 참 궁금한데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실 것 같아요. 남들에게 인기 있게 놀려면 사랑받으며 놀려면 그리고 당신도 즐거우려면 이렇게 놀아라. 뭐 하나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놀이와 제가 살아가는 삶과 일 이런 게 별로 구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읽다가 글을 쓰다가 책을 읽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메모했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글 쓰고 그 자체가 저는 이제 놀이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와 다르게 제가 책을 70여 권 정도 썼지만 그게 거의 비슷한 책이 아니라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쓰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 가서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쭉 보면 요즘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가 제목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방법은 책의 제목을 보는 방법이 심리를 읽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자기만의 그러니까 어떻게 네. 놀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래서 네. 혼자는 놀겠는데 그래서 혼자는 저도 잘 노는 것 같아요. 혼자는 그러니까 남하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을 하고 같이 자꾸 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놀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거 정답이네요. 살날도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놀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사람들하고 그냥 왜 놀아요? 시켜라. 알겠습니다. 나하고 같이 인식과 관심을 같이 하는, 예?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예. 수준이 맞는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요. 그런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같이 놀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정답이다. 제가 같이 그럼 보기엔- 우리 도서관을 같이 한번 가시는 걸로. 거기서 노시는 걸로. 도서관은 놀 시간 거기는 놀면 안 되죠. 서점이라 그러셨나요? 서점에 같이 가서 노시는 걸로? 네, 뭐 제가 이 정도로 죄송해요.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두 분이 참 닮은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왕따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두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점점 외로워지시겠네요, 두 분. 네. 제가 쓴 책 중에 울고 싶을 때는 사하라로 떠나라 이 책을 혼자 썼더니 떠나시잖아요, 혼자. 이 책을 썼더니 친구가 없어. 조세현 교수가 자기하고 공저를 쓰겠다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는 술집으로 떠나라. 뭐. 지금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시고 좀 전에도 아까 그 조 교수님 얘기 계속 하셨지만
친구, 인맥보다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인맥 관리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막상 인맥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약간의 언어 유희를 섞어서 말을 하면요. 인격 없는 인맥은 치맥보다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인맥의 가장 기본은 인격, 품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람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네. 수평적 관계, 인맥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본인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꾸 사람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제가 이래서 유 교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하고 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요? 예, 저도 그 수평적인 인맥 관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술도 한 번 같이 안 마셔봤는데 어떻게 주님을 안 모셨는데 이렇게 제가 유 교수님의 책을 너무 많이 읽었나 봐요. 저한테 한번 뭐 반한 거죠 뭐. 뭐 해바라기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면 영만바라기. 그런 네, 것 허나 같아요. 대표님, 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꿈을 꿉니다. 네. 근데 아까 수평 얘기하셨는데 네. 왜 저한테만 수집을 하세요? 저는 좀 짚고 가고 싶네요. 이 집에서 뭐 방송이라고 지금 수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 수직적인 거 수평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둘만의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일하는 법도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일을 하되 아까도 그 강연 중에 나왔지만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 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을 땐 즐겨라. 근데 요즘의 명언은 피할 수 없을 때 피하라 이런 말이 있고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다. 뭐 이런. 오, 김목이,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 뭐 이런 정말 그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근데? 그러니까 즐기면서 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경우에 어떻게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이렇게 질문해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자기 나이는 아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을 수도 있다. 두 번째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당분간은 다닐 거죠 물어보면 다 당분간은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살 날도 며칠 안 남았고 당분간 여기 다닐 거면 어떻게 다닐래? 짜증내고 실증내면서 다닐래? 아니면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즐겁고 재밌는 방법을 찾을래? 그럼 당연히 후자의 그렇죠. 답을 찾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당분간 다닐 거면 네? 어차피 당분간 다닐 거면 살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해봐야 신경질 내고 짜증 내봐야 얼굴 찡그려봐야 되는 일 없고 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고 네. 그러면 이제 걱정대학 다니지 마시고 네. 들이대학을 오셔서 들이대고 저지른 다음에 재미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네. 정말 말 되는 말만 하시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 그냥 대충 살아. 뭐 어쩔 거야.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대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음.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들리네요. 수직밖에 안 돼. 수평이 어려워. 수평이 어려워. 그러네요. 네, 거기에 있었군요. 이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데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젊음을 낮추는 사람, 특히 20대 고시공부 시작해가지고 40대까지 고시공부하는 사람.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네.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그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왔던 김영민 친구가 이제 페이스메이커인데 그 친구가 이런 울분을 토하면서 한마디를 해요. 나는 평생 남을 위해서 달렸는데 나를 위해서 한번 달리고 싶다. 응?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가 다 남을 위해서 달리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위한 삶, 나다운 삶, 나답게 남들처럼이 아니라 나답게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나답게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뭐를 시작하려고 하면 또 연구를 많이 해요. 뭐 네. 어떻게 시작할까 막. 아니 그냥 시작하면 되지 뭐 시작하는 방법을 그렇게 저 시중에 가보면 시작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까 계속 뭐 운동화 샀는데 이제 저 비가 오니까 비가 나를 보고 와서 내일 해야지. 그럼 내일 하려고 했더니 술 먹고 또 속이 안 좋아서 컨디션 회복하고 내일 해야지. 비 오면 그냥 나가면 돼요. 나가서 네. 뛰면 돼. 나가서 뛰면 거기 미친놈들 많아요. 그 나만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거기 나가보니까 미친놈들이 많아요. 세상은 그렇게 미친놈들끼리 어울려 사는 거예요. 네. 그냥 시작하면 돼요. 저는 어쩜 지금, 이 부분도 저랑 똑같은데. 어느 목욕탕 간판에 가보면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응? 때가 있는 법이다. 무슨 때냐면 시작할 때, 꽃이 필 때, 내 재능이 뭔가 활발하게 이렇게 쫙 성취를 맺을 때 이런 식으로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리다가 몸에 때만 낀다는 거죠. 아 진짜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연애도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네. 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아름다운 분들 많이 오셨네요. 네. 그 성공하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그 습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때를 맞아요.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시작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자기답게 사는 부분들. 그런 습관에 대한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좀 성공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나 지금 왕따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에도 유영란 교수님만의 어떤 성공 습관. 습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요. 저와 궁금해요.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배우고 싶습니다. 주로 주님을 모시면 그게 저랑 다르네. 그게. 네. 저 사람들이 좀 물어보는 것 중에 야 도대체 언제 약간 70권 책 나왔지만 언제 책을 쓰냐. 네. 나는 너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빠르냐.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책 쓰는 습관인데요. 네.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메모했다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술 먹고 집에 가서 잠을 자지만 저는 술을 마시고도 책을 써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일 A4용지 한 장 이상의 글을 써요. 그러니까 쓰면 쓰임이 달라진다. 쓰지 않으면 쓰러진다. 이게 제 각오. 그러니까 매일 뭔가를 써요. 그러니까 글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써놓고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쓰는 습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 읽는 것도 이제 대책을 이제 아무 책이나 막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전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너 경영학자냐, 네가 조직문화 전공했냐. 보니까 또 무슨 시집도 발표할 거거든요. 유영만 삼행시 전문 시인으로 제가 등단할 거예요. 뭐 시를 읽고 소설책 읽고 안 읽는 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네. 방대한 지식의 잡학 지식의 융화. 그러니까 습관이 아무 책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끌리는 책 아무 책이나 읽는 것. 네.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프라인 서점에 들리는 습관. 네. 그다음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습관. 네. 뭐 그런 거죠. 다 특별한 습관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4개 중에는 하나, 그 오프라인 서점에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습관이 있는데 그거는 같은데 주님을 모시면서도 글을 써라.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님을 같이 모시고요. 네. 왠지 허나 대표님은 결국은 주님하고만 끝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두 예. 주님을 같이 한번 그런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 유영만 교수님 모시고 네. 정말 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끝으로 요즘 뭐 사회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또 힘겨움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등등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청소년들 또 청년들에 대한 좀 꿈의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엽나무라고 아세요? 고엽나무? 네, 감나무하고 고엽나무가 있는데 감나무는 아시죠? 감나무 이렇게 크게 열리죠. 고엽나무는 도토리처럼 요만하게 열려요. 그게 조그만 작은 감인데 고엽나무에서 감이 열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엽나무에다 줄기에다 이렇게 상처를 내요. V자로. 그래서 거기다가 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감나무를 V자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접목한다고 그래요. 꽁꽁 묶어놓으면 고엽나무에 붙어있는 감나무 가지에서 감이 열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고엽보다 10배에서 더 큰 감이 자기 몸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꿈은 또 하나 차이는 꿈은 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꾸어오다. 꿈꾸다는 게 꿈을 남한테 꾸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첫 번째는 꿈을 누구한테 꾸어야 될 것인가.
엄마한테 꿔야 되는데 엄마가 꿈을 안 꾸잖아요. 요즘은. 학부모가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꿈을 안 꾸니까 또 내가 누구로부터 꿈을 벤치마킹 꾸어올 것인지 롤모델이기도 하지만 네. 김연아 키즈, 박세리 키즈 이렇게 생기는 이유도 다 그 사람을 보고 꿈을 꾸어오는 거거든요. 네. 꾸다가 내 몸에다 붙이면 원래 내가 꿨던 꿈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꾸는 게 고염나무에서 감나무가 열리듯이. 예? 그래서 꿈을 꾸되 저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꿈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꾸는 게 아니다. 네. 왜 머리가 아프냐면 책상에 앉아서 잔머리 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책상 머리 앉아요. 잔머리로 계속 이거 해볼까? 이렇게 머리로 꿈을 꾸니까 네. 머리에 김이 나고 열이 나는 거예요. 네. 응? 꿈은 나가서 몸으로 꾸는 거예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면 내 몸이 알아요.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느낌이 와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꿈이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슴으로 느낌이 왔을 때 들이대고 저질러요. 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가슴으로 느낌이 왔을 때 이걸 머리로 올려. 그래서 생각을 해.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방법 10가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왔을 때 들이대라. 네. 몸으로 꿈을 꿔라. 네, 이런 하여튼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저희도 듣기에 이렇게 큰 감동을 주셨는데 이 우리 교수님께 그냥 보내드리기는 너무 죄송하잖아요. 네네. 네. 대표님께서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우리 유 교수님은 물질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 왜요? 왜? 지식적인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준비된 게 없는 모양이죠?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거창하진 네. 않지만 유형만은 뭐뭐뭐다. 아. 라는 한마디로 유형만을 설명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선물. 네. 그러면 제가 운을 띄울까요? 유형만은 상남자다. 상남자다. 네. 상남자 보통 좀 젊은 분들에게 쓰는 얘기인데 네, 네. 젊으시네요. 괜찮죠. 젊으시네요. 예. 네. 여기서 말하는 상자가 네. 밑상자입니다. 밑상. 네. 다시 한번 적어봤는데 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만드는 비교 안 되는 컬러가 있는 정상에선 최고의 남자. 오, 최고의 야. 칭찬이다. 마음에 마음에 드세요? 드시네요. 네. 아주 상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녁에 주신과 영접하는 날이 꼭 빨리 다가오길 바라면서 오늘 교수님과 정말로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우리 그 부제가 네. 콜라병 속 사이다잖아요. 그렇죠. 네. 콜라 사이다를 좀 맛을 보면서 우리 지금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신 분들도 좀 한잔 하시면서 지금 주신 영접까지 나왔는데 콜라 사이다라도 네. 한잔 하시면서 뭐 이렇게 짠도 하고 이러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좀 올릴까요? 네. 또 한 잔 더 하시고 싶으신가요? 융합주네 이것도. 우리 오늘 강연 들어오신 분께서는 이제 방송이 끝나면 같이 짠 하시도록 하시고 먼저 우리 세 분 네.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원래 유 교수님의 좀 그 시원한 트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원래 대본상에는 우리도 하게 돼 있었잖아요. 네. 이 교수님 하는 거 나만 시키는 들어보니까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들어보니까 되겠네요. 못 하겠네. 네, 소리는 괜찮은데 냄새를 어떻게 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과 이제 정말로 작별해야 되는데요. 네. 네. 다음번에 꼭 더 큰 트름 그렇죠. 소리를 듣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2탄 3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까 네. 그 제가 듣기에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 같은 같은 네. 재색을 내는 그런 쇼에 안주이 되고 싶다 하셨는데 예. 다음 회 때부터는 저가 출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네. 말아주시고.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2회도 아마 이제 첫 회를 방송 보신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2회는 도대체 누가 나올까? 이게 가장 그 관심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누가 나오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네. 그 공중파의 아나운서 출신. 공중파 아나운서 출신? 네. 저도 뭐 그쪽 미모. 부류긴 한데 미모. 그러나 네. 아나운서
맞아? 라는 느낌이 드는 아. 독특한 색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독특한 색이라면 요즘 대세가 전현무 씨 느낌. 미모. 미모. 네. 아 미모 하니까 전현무 씨 느낌이 아니긴. 근데 혹시 또 전현무 씨가 여장을 하고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그럴 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허은아의 콜라병숙 사이다 이대로 이걸 마치도록 해야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 권대희 아나운서의 네. 트름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원샷으로 네. 마무리를 하면서 트름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어디 있는가 이런 네, 생각하게 되면서 건배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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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수고하셨습니다. 콜사 뭘 말을 거야?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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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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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